안녕하세요. 소쿨TV의 유니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네, 소쿨님, 공급대책이 발표돼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국토부 장관이 네. 올해 안에 또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것 같은데 9.7 공급대책 발표된 거 알잖아요. 3개월도 안 돼서 공급대책을 또 발표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9.7 대책이 너무 맹탕이었잖아요. 서울 안쪽에는 신규 공급이 4천 가구, 그리고 도봉구의 그 성대 야구장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별게 없구나. 서울 안쪽에는 공급이 없고 경기도에 LH에서 임대 쪽으로만 엄청나게 135만 가구 공급이 되는구나 해갖고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제대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뭐 그때는 뭐 그럼 제대로 안 했나? 그죠? 지금 봐봐요. 지금 잠실이 40억이 넘었어요. 국평 기준으로 33평이. 잠실도 1억 5천 시지대가 열린 거예요. 반포는 2억, 대치도고 1억 5천, 잠실도 1억 5천. 예전 진주 미성 크로바 재건축해서 40억에 거래가 됐고, 잠실 주공 재건축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45억? 이러다가 이거 잠실 주공 5단지 완공되면 이제 60억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죠? 50억은 가뿐하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지금 거의 미쳐 돌아가요. 근데 이 시작이 6.27 대책 나오고 7월, 8월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9.7 대책 나오자마자 기다리면은 좋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살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사라졌잖아. 그래서 보면은 매매 물량이 지금 완전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전면전 선언,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또 한두 개가 아닌데, 우선 말씀하신 것만 우선 보죠. 일주일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것,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어디냐면 한번 보죠. 태릉 골프장, 여기가 육군사관학교 안에 이제 장교 골프장이 있어요. 그쪽 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한다, 이런 거랑 서부운전 면허 시험장이 왜 상암 DMC 쪽에 그쪽하고, 서울의료원은 강남 쪽에 있던 땅, 그게 이제 노원구로 나가갖고 이 강남 땅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암 DMC 미 매각부지, 그리고 영등포 쪽방촌이라든가 그 서울지방조달청, 그리고 면목 행정 복합타운. 근데 이게 문제들이 이제 하나같이들 다 주민 반발이 굉장히 거세요.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태릉 골프장처럼 국가 땅 아닌 이상, 태릉 골프장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로 저기가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앞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반발이 저기도 엄청나요. 국가 땅이지만 옆에 피해를 준다 이거지. 그치. 그런 수많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왜 발표를 하냐. 실망 수요로 9.7 공급 대책 이후에 엄청난 집값 상승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 1차관 날라갔죠. 사표 내고 나가셨죠. 직을 버리고 이제 집을 지켰잖아요, 판교집을. 그리고 LH 사장은요, 공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국토부 1차관 제일 실세 자리 공석, LH 사장 공석.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옛날에도 이런 공급 대책들이 많이 발표됐죠. 그 전에 발표했던 건 영어로는 블러핑? 뻥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이게 뭐 되겠어? 9.7 대책도 135만 가구를 어디다 줘? 분당하고 판교 합쳐서 13만 가구인데 그 10배를 어디다 넣냐고. 빈 땅이 어딨어? 그런 빈 땅이 없어요. 작년 여름도 희한하게 2023년도서부터 여름이면 폭등하고 겨울이면 잠잠해. 22년도 빼놓고는 지금 한 6년째 서울하고 여기 강남 핵심지는 여름이면 폭등해. 봐봐요. 윤석열 정권 때 뭐가 발표됐어요? 24년도 8월 8일 날 서울 수도권 42만 7천호 공급.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뭐예요? 이것도 블러핑이었죠. 뻥카. 전문 용어로 뻥카. 그때도 그린벨트 해제했어요. 발표하면서 해제하겠다 하는 거와 실제로 그린벨트를 부셔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발표는 누가 발표 못해. 자기 땅도 아닌 성대 야구장 무지도 막 발표하고 다 발표는 하지. 근데 실제로 사람 살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게 가능하냐가 문제지. 뭐 그린벨트 해제해서 뭐 이렇게 공급하겠다, 맨날 이거 뻥카 칩니다. 이 뻥카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이러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좀 불리하겠다 싶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서 같이 오찬 회동하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공감만 하지 왜 행동들은 안 해. 그러면서 같이 딱 사진 찍으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
우파도 안 하는 거를 진보 쪽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5개월 동안 발표한 모든 걸 봤을 때는 공공성 강화잖아요. 민간 공급 활성화? 그럼 제초안 이런 것도 풀어주고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정권이잖아요. 그죠? 부자가 더 부자 된다 그러면서 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전서부터 그랬잖아요. 진보 정권의 성격은 재개발 재건축을 절대로 안 풀어줄 거다. 정말 마지못해 조금씩은 풀어줄 줄 몰라도 이게 풀어주면은 자기 지지 세력의 표를 날리는데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정치 세력이든 목표가 자기 정권 유지죠. 최근에 11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서울 거래량이 줄어들고 특히 강북과 비강남권은 가격이 급매가 나오면서 조정이 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제 해제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또 병 도졌죠. 2월 달에 병. 토제 해제했다가 된통 당해놓고 또 이렇게 하네. 이제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지. 내년 선거 있으니까 토제로 고통받는 건 자기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이러면서 책임 회피야 이건. 난 그렇게 봐. 이때까지 괴롭힌 게 누군데. 토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자기는 해제를 하려고 했다 이거지. 여기서 정부에서 해제를 하건 안 하건 자기는 여기서 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 올해 안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든 내년 1월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예요? 그린벨트 해제가 될 거예요. 서울에도 그린벨트가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국가 땅이 아니에요. 80%가 개인 땅이에요. 거기다 건축 허가만 안 될 뿐이지.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거기 토지 보상을 무슨 돈으로 할 건데? 그 토지 보상이 보통 2년, 3년, 5년 이렇게 가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이제 끝났을라나? 발표한 게 지금 5년 전인데. 그리고 이제 착공하면 짓는데 3년인데 지금 중대재해법 여기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명 죽었더니 전국에 있는 공사 현장 뭐 다 중단시키고 그래서 땅 파고 아파트 올리는데 3년인데 지금 봐서는 4, 5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쉽지가 않다. 공사비도 오르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거기다가 뭐 노란봉투로 노동자들이 데모하면은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신축 공급은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건데도 우선은 잠재우려고 계속 공급을 발표하는 거지. 이명박 정권 때 세공 그쪽에다가 아파트들 임대 아파트들 좀 많이 지었었잖아요. 이런 쪽을 풀어야지만 그나마 서울에 가까운데 공급이 되고 일기 신도시가 진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초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린벨트 유력 후보지는 저는 서초구 서리풀지구 이거는 뭐 예전부터 얘기하고 이쪽도 발표 나면서 세대수를 조금 늘린다거나 지역을 주변을 조금 더 확장해갖고 발표할 것 같고 수서 차량기지 옆에도 좀 빈 땅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쪽들 나오고 세곡 내고 기존에 있던 옆에는 또 하기가 쉽잖아요. 한번 했던 데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용산 업무지구 이런 쪽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촬영일이 11월 27일 목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기공식이 있었어요. 오늘 희한하게 돌풍이 불고 막 이러네요. 라이브로 영상을 보는데 기습시위까지 반대파들의 헐. 공공의 땅 팔아먹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반대한다 막 이렇게 벌써 이래요. 지금 첫 삽 뜨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 쉽지 않습니다. 매집 마련 빨리 하시는 게 지금 그나마 늦었어? 늦었으면 뭐 막차 안 타요? 그냥 길바닥에서 잘 거야? 막차 타고 집에 가야죠. 막차라고 왜 안 타? 막차야말로 타야 되는 거지. 오늘 결론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올해 공급 발표. 네 번째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는 뭘까요? 서울에 하는 거 아닐까? 지난번에 11호 대책이 너무 세서 지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제를 조금 부분적으로 해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전 3개월인데 10월 15일 날 발표를 하면서 9월달 데이터 그거를 포함 안 시키고 6, 7, 8 그래서 6월달 폭등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해버리니까 토호제가 지금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까지 걸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토호제 부분 해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기대하지 마셔라. 가능성은 낮다.
그 행정소송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거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 좀 풀어주는 건 몰라도 2달도 안 돼갖고 이거 풀면은 모냥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발표만 봤을 때는 그린벨트 좀 풀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제일 공급 발표에서 많이 할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재개발제 건축 풀어준다. 근데 뭐 그렇다고 재초안이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할 거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거 이것저것 풀어달라는 거 80~90% 수용하겠다. 뭐 갑자기 언제부터? 그죠?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공급을 많이 할 것처럼 합니다. 그게 내년 6월까지 정부의 스탠스예요. 6월 달에 선거 직전에 중도인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지 않겠습니다. 규제로 집값 때려잡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맞아. 그러더니 딱 선거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돌변했죠. 돌변했어요. 이게 맛배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들겨 패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실소유자는 혼란기에 내 집 마련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공급 발표가 끝나고 나면 9월 7일 공급 발표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실망 수요로 갑자기 폭등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차라리 지금 움직이는 게 낫죠. 내년이 오기 전에, 내년이 오더라도 겨울에, 매년 겨울 약간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 특히 폭설이 오는 날 부동산 가면 사장님하고 둘이서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할걸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중도적인 블러핑, 뻥카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제발 내 집 마련하셔라. 내 집 한 채인데 뭐 그렇게 쫄아요. 세 번째,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했지. 정부에서 시중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이 정권의 성격이에요. 지금 공공성, 서민. 그래서 막 돈을 나눠주잖아요. 쇠고기 한 번 사 먹고 모든 물가가 다 2배가 되고 집값까지 2배가 된 거예요. 그걸 할수록 시중에는 돈이 엄청나게 뿌려지고 우리나라 원화는 휴지가 돼가고 있고 전 이 상황에서 솔직히 인플레이션 해지는 이거 하도 많이 말해서 리디노메이션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올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공짜만 없어지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뒤에 공짜만 3개 없애는 거야. 그게 리디노메이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 보이잖아. 싸 보였어. 근데 1200권 그리고 잠겨있던 5만 원짜리 다 시중으로 쏟아져 나오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1달러에 1,500원 돌파하면 이제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줘야 돼. 관세 협상을 그렇게 했잖아요. 관세. 이게 1,500원이 되면은 1년에 30조씩 미국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10년이면 300조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달러 다 모아서 거기다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 난생 처음 들었어. 어떻게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빚내서 주식 사라. 그리고 KB증권하고 이런 증권회사들은 뭐 5,500 갈 거라고 우리나라 주식이? 근데 요즘 증권 계좌가 엄청 늘어나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빚을 내갖고 주식에 꼬라박고 있어요.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15조를 우리나라 증권에서 빼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하루에 3조 빼간 날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계속 시중에 현금을 살포하니까 달러 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면 달러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갖고 있는 게 원화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아파트나 강남같이 변치 않는 지역의 아파트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현물이잖아요, 현물. 금덩어리 갖고 가면 지금도 귀한 대접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바뀔 것이다, 세상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부터 하나 해야 돼요. 이 현금은 정부에서 계속 발권력으로 끝도 없이 원화를 뿌려댈 거예요. 올해는 맛배기였어.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시중에 집은 없고 공급은 발표하지만 맹탕일 게 분명하고 서울에 빈 땅이 없으니까 서울에 공급은 없고 정부에서는 계속 공급이 많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할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4년 반 동안 끊임없이 돈을 풀어낼 겁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고 계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재정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올해 내에 공급 대책 발표 예정이 있지만 소쿠님 말씀처럼 빨리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기다리지 마셔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